네, 토마스 옹입니다. 자, 이번에는 오펜프를 사용해서 구형파를 발진하는 회로에 대한 동작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회로는요, 양전원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즉, 플러스 전원과 마이너스 전원을 사용해서 구형파 발진을 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편의를 위해서 이 지점을 우리가 VC라고 하고요. 이 지점은 우리가 V0라고 하고 이 지점은 V 레퍼런스 이렇게 표기를 한 다음에 동작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우리가 오펜프에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비교 모드에서는요, 오펜프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으면 A하고 B에 입력이 있다고 가정하면요, 자,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양전원이 플러스 VCC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마이너스 VCC가 있다고 가정하면, 자, 입력되는 신호가 A가 B보다 클 때는 V0는 플러스 VCC가 나오고요. A가 해서 A가 B보다 작을 때는 자, V0는 마이너스 VCC가 나옵니다. 여기 오펜프의 기본적인 비교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전원을 인가하면 여기 V0를 먼저 그려놓고 하겠습니다. V0고요. 여기 V0입니다. V0고, 네, 그 다음에 여기 V0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VC라고 하는 신호가 있습니다. VC. 자, VC 신호를 이렇게 그리고 동작을 살펴보면요. 자, 맨 처음에 전원이 인가가 되면 전원이 딱 들어가죠. 그때 당시에 여기 초기에 충전되어 있는 콘덴서에 충전된 전압은 0V입니다. 네, 초기에 오펜프 전원을 탁 넣으면요, 오펜프의 출력이 안에 보통 AB급으로 출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출력이 조금 이렇게 나옵니다. 전압이. 그래서 그 전압이 요 양단에 분압이 됩니다. 분압이 돼서 V 레퍼런스 전압이 이쪽에 걸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가 되기 때문에 조건이 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전원이 인가되면 출력 V0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 V0가 먼저 이렇게 탁 나옵니다. 5V로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5V가 됐으니까 요 저항과 요 저항에 의해서 분압이 됩니다. 뭐 분압되는 공식이야 뭐 여기 분압이니까 5 더하기 10분의 5 곱하기 5V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계산해 보면 3분의 5V 이렇게 됩니다. 맞죠? 네, 그래서 15분의 5니까요. 3분의 1이고 3분의 5V 이렇게 되겠죠. 자, 3분의 5V면 대충 한 1.67V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계산하면 대충 한 1.67V 네, 이렇게 나옵니다. 예, 5 나누기 3이니까요. 5 나누기 3 하면 대충 1.67V 정도 되죠. 그러면 기준되는 전위가 이 부분이 생깁니다. 이 기준되는 전위가 1.67V라고 하는 기준이 생긴다 이런 뜻이죠. 자, 1.67V 플러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재 콘덴서는 전압이 0V고 이쪽 전압은 높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충전 동작이 이루어집니다. 자, 현재 여기에는 1.67V라고 하는 기준 전위가 걸려져 있고 이렇게 충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때의 파형을 보면 이 VC의 파형은 전압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시점이 딱 가면요, 여기에 충전된 전압이 즉 B가 A에 걸린 1.67V라는 전압보다 높아지는 지점이 생깁니다. 바로 이 지점이겠죠. 이 지점이 되면 파형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자, 파형이 바뀐다는 뜻은 A가 B보다 적으니까 출력이 마이너스로 나온다 이거다. 마이너스로. 그럼 마이너스 5V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 시점이 되면 요렇게 가서 마이너스 5V가 나옵니다. 바로 요 시점이죠. 그러면 요 지점의 전압이 마이너스 5V가 되고요.
그러면 요 저항과 요 저항의 분합에 의해서 이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마이너스 1.67V가 되겠죠. 그러면 이쪽 밑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또 마이너스 V 레퍼런스 전압이 1.67V라는 전위가 생기게 됩니다. 기준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V0의 전압은 이제 마이너스 5V로 내려갔고, 여기에 걸린 VC의 전압은 현재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전위가 이쪽이 높다 뜻이죠. 그러면 이제는 이 콘덴서에 충전되어 있던 전위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방전을 하게 됩니다. 자, 방전한다는 뜻은 전위가 이 마이너스를 향해서 이렇게 쭉 내려간다 이런 뜻이죠. 예, 그러다 보면 이쪽에 있는 전위가, 이 B의 전위가 점점 내려가서 A에 걸려져 있는 마이너스 1.67 전위보다 좀 더 내려가는 부분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는 A가 큰 상태가 됩니다. 이쪽 입력 A니까. 그럼 상황이 다시 바뀌겠죠. 그러면 상황이 바뀌게 되니까 이때는 바로 이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이런 뜻이죠. 그럼 다시 플러스 5V가 나오고요. 그럼 여기 전위가 원래대로 녹색처럼 플러스가 되고 여기 현재 건지 전위는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다시 또 이쪽으로 이렇게 충전이 이루어지게 되죠. 네, 그래서 전위를 또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됩니다. 자, 올라가다 보면 다시 이제 A에 걸리는 요 전위가 B에 걸리는 전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B의 전위가 다시 또 높아지는 지점이 나오면 다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니까 또 이 시점이 되면요, 이렇게 다시 또 마이너스 5V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네, 떨어지면 파형을 이걸 다시 그리면 파형이 이런 식으로 쭉 떨어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시 또 상황이 전환이 되니까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요거에 맞춰서 다시 또 올라가게 되죠.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요 V0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5V의 구형파가 얻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을 더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쪽 부분의 화면의 일부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고요. 일단 좀 지워놓고 마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요 구형파 V0가 여기서 이제 구형파가 나왔잖아요. 이쪽의 파형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구형파로. 그래서 플러스 5V, 마이너스 5V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트랜지스터에서는 마이너스 쪽은 도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도통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만 도통이 돼서 출력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요 V0와 요 또 V0가 있는데 요것을 우리가 그냥 V1이라고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그 상관관계를 보면 출력 파형은 요거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이걸 지우고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드리면, 파형을 그려드리면 요 출력이 여기가 V1이다 그러면 파형이 요 플러스일 때만 응답을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출력이 플러스 응답일 때 TR이 1이 되니까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래서 출력이 0.2V에 이렇게 5V, 또 0.2V에 이렇게 5V. 자, 이러한 형태의 구형파가 V1으로 이렇게 얻어지게 된다. 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이쪽 출력에서는 이제 구형파가 양파로 나왔는데, 이 트랜지스터를 하나 사용해서 구동했기 때문에 플러스 신호에 대해서만 응답을 해서 이 V1의 출력은 위상이 반전된 신호가 이렇게 반전된 신호가 얻어진다. 이게 이제 결론은 최종 출력이 된다. 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게 기본적인 주기잖아요. 이게 주기 T고 우리 주파수는 이제 T분의 1 이렇게 헤르츠
이렇게 표기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주파수 이꼬르 뭐 대충 어림짐작으로 1.2 곱하기 RC분의 1 이렇게 해서 이게 R이고 이게 C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은 사실 요 저항과 요 저항의 분압에 따라서 주파수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이 공식은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저항과 이 저항의 분압에 의해서 주파수가 왜 바뀌는지 그거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지울게요. 이쪽을 지우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아까 V0가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V0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분압비가 아까 1.67V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아까는 1.67V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저항과 이 저항에 의해서 V 레퍼런스가 여기다 그리겠습니다. 여기 V 레퍼런스가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는데, 여기가 플러스 1.67V 마이너스 1.67V가 나왔죠. 그래서 요 기준을 잡아서 신호가 이렇게 올라갈 때 요 충전과 그때 신호가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됐죠? 네, 그리고 이렇게 방전이 될 때 또 이렇게 해서 신호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다시 또 올라가면 또 신호가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주파수를 우리가 F1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 저항값을 만약에 우리가 좀 변경을 해서 저항값을 10k로 변경하면 여기에 분압되는 전압은 플러스 마이너스 2.5V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 경우에 이쪽에 걸리는 전압은 플러스 2.5V, 이쪽에 걸리는 전압은 마이너스 2.5V.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아까와는 달리 충전돼서 올라갈 때 걸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죠. 그 다음에 방전될 때 쭉 내려와서 걸리는 시간도 길어집니다. 다시 충전될 때 올라가는 시간도 길어지게 되죠. 자, 이렇게 돼버리면 아까와는 달리 파형이 이쪽 부분에서 체인지업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서 이 지점에서 또 파형이 체인지업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아까와는 달리 그 녹색으로 제가 표기를 했던 이 녹색으로 표기했던 이 주파수 F1과 지금 검정색으로 표기한 이 주파수 F2는 당연히 다르죠. 왜냐하면 주기가 다르니까 시간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다르니까. 그래서 F1보다는 F2가 주파수가 낮아지게 됩니다. 즉, 이 저항과 이 저항의 분압비가 기존 되는 V 레퍼런스 전압이 올라가면 주파수가 내려가고, V 레퍼런스 전압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이 저항은 10kg고 이 저항이 1kg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걸린 전압이 낮아진다 이거죠. 그러면 주파수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발진회로가 되겠습니다. 물론 발진할 때 이 충전해주는 기울기, 방전해주는 기울기를 결정하는 것은 또한 이 저항과 이 콘덴서 값이죠. 시정수가. 네, 물론 이것도 영향이 있죠. 즉, 이 회로는 발진 주파수를 변경하는 방법이 이 저항값을 변경하는 경우, 콘덴서 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또한 이 저항과 이 저항에 의해서 V 레퍼런스 전압을 변경하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가 기본적으로 되겠습니다.